안녕하십니까. 김종상의 정치인문학입니다. 세계적인 투자은행 JP모건이 우리의 우암폐렴 감염자가 최대 10,000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 한 대형마트 앞에 마스크 사려고 늘어선 어마어마한 줄 보셨지요? 저도 동네 앞 약국에서 마스크를 결국 못 사고 대형 병원 앞에 가보라 해서 다 뒤져서 겨우 2개를 샀습니다. 그래도 직장인은 어떻게든 구하는데 사각지대 우리 서민들은 마스크에서도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좀 좋은 마스크 2개를 사서 햇볕에 말려가면서 번갈아 쓴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으로 된 마스크를 빨아서 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요, 마스크도 코앞이 잘 여미어진 좋은 마스크, 안 좋은 마스크, 그야말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그건 그렇고 마스크 수억 개가 중국으로 다 빠져나갔는데요, 이제서 수출을 막는다면서 또 뒷북을 칩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금 민주당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데 중국과 자매 결연을 맺고 이번 마스크 풍기 현상에도 이들도 한몫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중국인 입국에 뒷북, 감염자 파악하는 데도 뒷북, 마스크 대란에도 뒷북, 책임은 커녕 사과도 안 합니다. 드루킹 댓글 사건 때도 사과 안 했고 조국 가족 비리 때도 제대로 된 사과는 안 했습니다. 우암폐렴도 신천지다 다 떠넘기고 대통령은 사과 안 합니다. 밀리면 끝장이라고 아마 참모들이 조언했겠지요. 말로 하는 투쟁에는 이제 내성이 생겨서 겁도 안 냅니다. 광화문 집회도 못하게 되었으니 으라차차 할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 눈치는 또 왜 그렇게 보는지 이제 국민 목숨까지 걸었습니다. 이제 중국이 우리를 거꾸로 격리하고 조롱하고 있는데 우리는 세금으로 중국 유학생 숙식까지 수십억 원을 또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론이 급속도로 안 좋아지니까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미래통합당이 받아들였습니다.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제 같으면 상황 수습부터 해놓고 보자, 또 적어도 전제 조건으로 대국민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청와대는 틀림없이 정의당 등 이 이중대와 또 미리 합의하고 나올 공산이 크거든요. 황교안 대표, 실수하면 한 방에 정치 생명 훅 간다는 거 명심해야 합니다. 청와대는 황교안 대표가 합의했다 이러면서 언론 플레이 할 수 있거든요. 미리 경고해 둡니다. 지금은 단순히 당대표 차원의 영수회담이 아니라는 점, 또 그 차원을 넘어섰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6.25 전쟁 때도 우리가 선거는 했는데 총선 연기 또 대통령 긴급명령 얘기가 슬슬 흘러나옵니다. 일부러 흘린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 뜬금없이 나와서 국민 안심시키면서 경솔한 발언을 쏟아낸 이 감염센터인가 하는 데에 방지한 센터장, 제가 이름을 일부러 찾아봤는데 또 나와서 죽은 사람은 정신병동의 열악한 환경이 그래서 그렇다, 또 원래 중병이라서 그렇다, 헛소리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정신 나간 사람 아닌지 분명히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오늘은 또 다른 멤버들을 구성해서 나왔는데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현장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의사 간호사들 욕되게 하는 경솔한 발언들 당장 그만두기 바랍니다. 지금 그런 말이 뭐 중요합니까? 중국 뚫리고 또 국민 안심시킨 게 이번 사태의 결정적 재앙이라는 거, 그 원인이라는 거 삼척 동자도 다 알고 있는데 어디 또 숨기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표본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로 편중되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지금 맥없이 무너지고 있는데요, 권력 종말의 징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시민, 손혜원, 조국 이들이 또 입을 놀리기 시작했는데 늑대다 한두 번 속지 이제 안 속습니다. 신천지 감염자가 많고 또 국민 여론이 이들에게 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용해서 모든 책임을 지금 신천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수순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래통합당과 엮으려는 거겠지요. 민주당 송영길 의원, 황교안이 기독교 신자니까 신천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물었습니다. 이놈들 수법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SNS에 지금 돌아다니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신천지 그 천지일보 축사한 거 문재인 광고는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반기문 들어올 때 시사저널의 악의적 보도, 또 한겨레의 윤석열 총장 김학익 별장 같다는 허위 보도, 유시민은 또 이번에 대구 경북 우한 폐렴 관련해서 오도방정 헛소리를 또 늘어놨는데요. 모 경제신문이 대통령 취임사 보도하듯이 워딩을 그대로 받아 적다시피 하면서 보도했습니다. 작업을 아마 했겠지요. 기생충 같은 친정부 언론들, 정부 공공기관에 빨대 꽂아놓고 광고 빨아먹으려고 정권에 빌붙어 살고 있는데요. 국민 생명을 갖고 이래도 됩니까? 정말 한심한 놈들입니다. 국정원장, 청와대 안보실장 등 3인이 최근에 서울 모처에서 비밀회동을 했고 서훈 국정원장이 대통령 독대를 했습니다. 뭔 수작들을 또 꾸미고 있는지 안민석, 양종철 그리고 이 좌파 핵심들 이들도 틀림없이 뭔가 또 꾸미고 있는 걸로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런 재앙이 생기면 꼭 희생양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미래통합당 선거법, 공수처법 때도 요란하게 생색만 내고 하나도 못 맞고 무너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사생결단 독재 권력을 지키려 하는데 적당히 대응하고 그렇게 물러터져서 되겠습니까? 이제 사과해라, 책임져라 이럴 때가 아니지요. 문재인 탄핵 청원이 지금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제 저항하고 끝을 봐야 합니다. 지금 국가 채무 비율이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39.8%로 학자들은 위험하다고 얘기하는 그 마지노선 4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까지 합치면 40%도 넘을 걸로 봅니다. 가계부채도 작년 말 기준으로도 1600조 원이 훨씬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정권. 국민 신뢰뿐 아니라 지금 국제적인 신뢰도 급속하게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나라가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더 추잡해지기 전에 이제 그만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문학 김종상이었습니다. Ich troll nicht und wenn das Herz